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걷는 학교 가는 길,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위험들이 바로 그 평범한 길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위험의 정체를 파헤치고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47,396.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낙상 사고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떨어져서 다친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깜짝 놀랄 만한 숫자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총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충격적인 통계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학교의 위험구역을 직접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배리어풀이라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알아보고 안전을 만드는 구체적인 숫자 기준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충격적인 학교 통계입니다. 아까 보셨던 47,000여 건이라는 숫자, 이게 사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이렇게 유형별로 쫙 뜯어보니까 가장 흔한 건 부딪힘 사고였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낙상 사고입니다. 전체 사고의 거의 4분의 1이나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고랑은 다르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사고들이 꼭 체육 시간이나 무슨 특별 활동 중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7건 중 1건은 그냥 복도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고 또 교실에서 급식실로 가는 정말 아주 평범한 이동 중에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공간들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안전 탐정이 되어서 학교 안에 숨어있는 위험 구역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게 바로 학교 위험 요인 지도라는 건데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길을 따라가 보면 위험한 곳이 어딘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급식실로 확 몰리는 이 길목, 아니면 비 오는 날 젖은 신발로 드나드는 저 현관앞, 바로 이런 곳들이 사고가 나기 쉬운 예측 가능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지도를 현실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짜 위험 구역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곳이죠. 배수로 덮개. 특히 이렇게 틈이 넓은 낡은 덮개는요, 아이들 신발이 끼이기 정말 딱 좋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이 푹 걸려서 넘어지는 진짜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단. 여기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위험 구역입니다. 매일 수많은 학생들이 오르내리는 이곳은 여러 위험 요소가 막 겹쳐 있어요. 다 달아서 미끄러운 방지 테이프, 쉬는 시간에 막 급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비 오는 날 젖은 신발까지. 이 모든 게 합쳐지면 평범한 계단이 순식간에 정말 위험천만한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는 식의 처방 말고요. 안전을 위한 아주 포괄적인 디자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바로 베리어 프리, 즉 장벽 없는 디자인입니다. 말 그대로 장벽, 베리어가 없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장벽이라는 건 단순히 휠체어를 막는 턱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미끄러운 바닥, 발이 쏙 빠지는 배수로 덮개 같은 모든 물리적, 심리적 장애물을 전부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뒤에 고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 자체를 없애버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예방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바로 이런 선순환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안전 교육을 통해서 뭐가 위험한지 배우고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시설 점검을 해서 실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거죠. 이렇게 안전해진 환경은 다시 더 효과적인 안전 교육의 밑거름이 되고 이 긍정적인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베리어 프리 접근법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왼쪽에 위험천만했던 배수로 덮개가 오른쪽처럼 완벽하게 안전한 보행로로 탈바꿈했잖아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아예 위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 차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안전은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하거든요.
여기 안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숫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학부모님이든 관리자든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쓰는 계단 높이는 16cm 이하여야 하고요.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지를 나타내는 저항값은 0.4 이상이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배수로 덮개 틈은 10mm, 그러니까 딱 1cm를 넘으면 안 돼요. 2cm가 넘는 작은 턱도 위험 신호고요.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직접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학교를 직접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계단, 출입구, 복도, 배수로 덮개, 그리고 경사로. 이 5곳만 꼼꼼히 살펴봐도 숨어있는 많은 위험을 미리 찾아낼 수 있어요. 이 화면을 잠깐 캡처해 두셨다가 아이랑 같이 등하교하면서 우리 학교는 어떤가 하고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결국 안전한 환경이라는 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준을 제대로 알고 또 개선을 요구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물인 거죠. 지금 이 아이들의 안전한 발걸음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매일같이 걷는 그 길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